부산에 참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작지만 함께하면 행복한 도서관이 남구 간만동에 있습니다. 전에 자갈치 아짐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다 카대예. 행복한 도서관은 다문화가정 어린이 특성화 도서관인데요. 이번에 도서관에서 특별한 손님들을 부산에 초대했다 합니다. 어떤 손님들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행복한 도서관 고양숙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고려인과 파독 이민 한국인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는 2018년도에 행복한 도서관이 다문화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으로 재개관 준비를 하면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이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하면 좀 함께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훌륭한 한국의 다문화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타국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헌신의 힘을 쏟아가지고 이 탁월한 차세대 리더 양성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해외에 타국에서 정착에 성공한 해외 한국 다문화 가정인 고려인하고 파독 한국인을 행복한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다문화 가정의 롤모델로 삼은 먼저 고려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고려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제에 이제 강제 합정이 됐을 때 나라도 없고 땅도 남의 나라 정말 조그마한 항무지 땅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독립운동의 중추 역할을 했던 분이시거든요. 구소련 해체 후에 독립연합국가에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삼는 한민족 동포를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기 고려인을 좀 소개해드리면 나라가 망했을 때도 힘들지만 망하기 전에도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망했을 거잖아요. 예. 망하기 전에 1863년도에 자연재해하고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 땅 항무지에 있는 연해주로 13가구 65명이 첫 이주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1869년도에 대기근이 이제 닥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대거 이주를 하는 이런 초기 이주민들은 이렇듯이 나라에서 어떤 보호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어찌 보면 나라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해외 첫 이민 개척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1905년에 외교권이 박탈되고 되면서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들이 이제 이 초기 고려인하고 이렇게 합류를 했는데 이 전혀 다른 성격이 정말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화합해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들의 특징은 처음 이주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지켜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종자를 지키고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좀 전념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 일을 시키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학교에 다니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밥만 축내기 때문에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고려인 마을에 한국어도 배우고 문화 역사도 가르치면서 이 교육에 이제 이렇게 매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땀 어린 노력으로 한 1905년 정도 돼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조금 초기 고려인들이 잘 살만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외교권이 박탈되니까 독립자금도 내고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자 하니까 저 같으면은 이 초기 고려인들이 독립운동 안 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근데 이분들이 사실 하게 된 게 이 최재형 같은 리더의 설득으로 이렇게 그 나중에 합류한 애국지사들하고 그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네네. 정말 궁금했었던 게 아니 어떻게 이 두 부류의 그 고려인들이 이게 화합이 되는가? 그다음에 나라에서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이 비법이 관장님 사실은 이분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파독 한국인들은 이제 파독 그 독일 광부들 그리고 간호사분들 이분들 뭐 역사는 또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고 이번에 그래서 고려인 분들 부산에 초대하잖아요. 그 부산을 방문하게 된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인 뿌리 한글학교 학생들 좀 소개해 주시죠. 그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모든 재산이나 터전을 다 두고 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른 채 이제 화물열차에 실려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그 타이에 의해서 이제 한국어도 상실돼 버리고 이주 제한 그러니까 주거지 제한도 걸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셨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인데 한 3, 4세대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자신들이 정말 그 뿌리를 찾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언어나 문화나 역사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 하니까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티에 고려인 뿌리 한글학교라는 이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고인대학반 학생들이 그 1년 과정을 마치면 졸업 여행으로 모국 방문을 하는데 이번이 8번째입니다. 오시고. 졸업 여행을 오시는 거군요. 네네. 그럼 부산 방문한 고려인들 어떤 일정으로 부산을 들러보게 되는 겁니까? 그 모국 방문은 10박 11일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3일에서 15일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부산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주관하니까 주로 이제 바다를 또 많이 보는 그런 일정으로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이제 오시면 이른 저녁을 먹고 멋진 야경을 다 보시고 내일은 부산 항만공사에서 제공하는 배편으로 부산항도 보고 그다음에 오륙더나 광안대교를 보고 자갈치 시장도 보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이분들을 위한 만찬을 가지게 되고 내일은 수요일 날은 아쿠아리움 갑니다. 하여튼 바다를 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어서 이제 바다 계속 관광을 하는데 그 지난해 고려인들의 부산 방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작년에 이제 환영 만찬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려인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강제 이주 당했을 때 저는 고려인만 당한 줄 알았는데 고려인만 당한 게 아니고 유대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인도 있고 그리고 일부 러시아인도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다 데리고 갔는데 자신들의 나라로 다 데리고 갔는데 진짜 구국 땅에 밟고 싶고 살고 싶었던 고려인들은 이제 데려가지 않으니까 자기들만 버려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막 환영한다, 뭐 축사한다 해도 별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잘 왔다 이 말 한마디에 나라가 우리를 반겨준 것 같다고 이렇게 환대해 주니까 가슴에 한이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안병길 국회의원도 그렇고 올해 이제 그 해주신 이성건 국회의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쭉 국회의원님이 환영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원이 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 지원을 좀 당부한다고 그 말씀도 좀 하시고 싶다던데 어떤 말씀입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원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나 이제 뭐
여러 이제 기관에서 네네.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첫째로는 따뜻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셔서 그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가진 분들이고 이분들이 느끼는 그 감동이나 감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말씀도 좀 들리네요.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행복한 도서관 고양숙 관장이었습니다.